그치. 축구인 협회. 을. 뭐뭐 있지? 총학생회랑 노동조합. 오케이. 병은 야, 이 삼성전자 취업한다는데? 삼성전자랑 땡땡은행. 그 다음에 교내 공학 동아리. 그 다음 마지막 정은 교내 축구 동아리, 조기 축구회. 뭐 이렇게 말이 갈리니? 교육 봉사단체. 오케이. 잘 찾아보자. 1번.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자체 몇 개입니까? 교내 축구 동아리하고 축구인 협회 2개. 병이 작성한 그 나타난 이익사회 병. 동아리 축구회 단체 3개 틀렸고. 2번 을이 작성한 데 나타난 2차적 사이가는 뭐예요? 총학생회하고 그렇지 노동조 2개. 정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비공조직은요? 교내 축구 동아리 1개. 틀렸고. 병이 야 이게 어렵다. 병이 속해 있는 거 이제 속해 있는 걸 좀 찾아보자. 병이 속해 있는 2차 집단. 병이 속해 있는 2차 집단은 뭐가 돼 있나? 교내 공학 동아리 지금 안 속해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지금 일단 대학교 있고 땡땡 대학교가 있고 그러네. 총학생 병가 있으니까 2개네 2개. 취업했네. 3개네 3개. 갑이 속해 있는 이익사회는 대학교, 교내 축구 동아리, 그 다음에 뜻밖에도 여러분 정에 가면은 조기 축구에도 가입했어요 얘가. 그래서 3개. 4번 그러니까 똑같이 틀렸고 4번 정이 속해 있는 공적사회기관. 이게 문제야. 대학교만 될까 아니면 교생 나가 있는 세무고등학교도 될까? 그러니까 교생은 그 고등학교에 속해 있지 않다? 예. 이거 일단 교생으로 나가 있는 동안 속해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2개예요. 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세무고등학교. 그 다음에 병이 속해 있는 비공적 사기관은 총학생회랑 삼성전자입니다. 똑같습니다. 갑이 속해 있는 자발적 자체 축구 동아리, 조기 축구회 2개. 정이 속해 있는 공조직 대학교, 교육봉사단체, 그 다음에 세무고등학교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러면 다 합치면 5개. 19번. 야 끝판왕 진짜 이제 끝판왕. 내가 볼 때 이 이상은 없다 진짜 이거는. 왜냐하면 진짜 얘네들 잘 만들긴 해. 이게 왜 독특한 일 있잖아 얘들아. 봐라. 갑은 A를 기준으로 을은 B를 기준이야. 갑이 A, 을이 B. 첫 번째 거 볼게. 연공설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가. 이러면 누군가는 맞지. 그럼 한 명은 틀리겠지. 그거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니? 이 새끼들이 한 명은 이게 한 명은 아니고야. 이렇게 말하면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리거나. 근데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A를 가정을 해볼게. 얘를 관료제로 놓고 얘를 탈관료제로 놔볼게. 그러면 지금 얘가 얘라고 했으니까 1점이 되고 얘는 탈관료제인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가 1점이 돼. 그렇지 않겠지? 두 번째.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추구하는가? 기억에 들어갈 거 찾아야지 얘들아. 자, 점수는 4점, 짝수야. 얘가 2개, 아니오가 5개예요. 그럼 뭐가 돼야 되죠? 짝수가 되려면 기억은 노가 돼야지. 그치? 그럼 기억 노니까 노는 그럼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관료제든 탈관료제 놓을 수가 없죠. 0.0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0.0점. 세 번째.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강조되는가? 그랬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말대로 A를 관료제라고 보면 이게 1점, 이게 1점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4점이 되고 여기는 0.0점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뒤집으면 빵점 점수가 안 나와요. 결국 A가 관료제고 B가 탈관료제일 때만 이렇게 해서 4점이 나오게 됩니다. 기억은 예의다. No.
관료제는 효율적 달성이 달리가 틀렸을 거예요. 둘 다. 3번 B는 탈관료제는 상향식 어디서 3번 탈관료제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목적전층 관료제고 가는 여러분 이게 0점이 되기 위해서는 정답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맞는 답이 상향식 의사결정이 지배적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얘가 점수가 맞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돼요. 가에는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는가 이거죠. 왜냐하면 둘 다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니까 아니오가 들어가야 0.0점이 완성이 되죠. 그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네 문제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요. 답만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5번에 1번, 6번에 3번, 8번에 2번, 9번에 4번. 잠깐만. 9번이 아닌데, 얘가? 19번? 맨 끝에 그 3번이다. 3번. 19번에 3번. 자, 되셨죠? 오케이. 자, 이제 한 사진 볼게.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저기를 안 했어. 그 2차 대전 교과서를 먼저 본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2차 대전 교과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59페이지) 59페이지부터 자, 59페이지 제2차 세계대전 가자. 설마 이거 이 사진 놓고 무솔리니 히틀러 내진 않겠지? 또 이상한 걸 내니까 그래, 가보자. 자,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가 됩니다. 왜 그러게요? 그러니까 1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은 했지만 본토가 하나도 피해를 안 입었어요. 그 유럽은 완전 쑥대밭이 되는데 그 유럽을 재건할 때 전부 미국 회사들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미국은 19년부터 29년까지 떼돈을 법니다. 10년 동안. 자,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수요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미친듯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생각해봐라.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10년 동안 매일 미친듯이 만들면 언젠가는 공급이 초과될 때가 나오죠. 그게 정확하게 10년 뒤인 1929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1929년에 뭐가 발생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빈칸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이 시작되었고 그 여파는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대공황 영향으로 기업은 파산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얼마나 늘어났냐 그랬잖아요.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이 실직자가 돼요. 이에 각국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는데 미국은 달러 블록을 설치하고 달러 블록이 뭐냐면 달러를 쓰는 지역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한편 이 정책 뉴딜 정책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여 고용을 늘리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한다. 여러분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뉴딜 정책은요 복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복지가. 그래서 이게 니네 그거 배웠나? 수정자본주의? 너는 아예 안 했니? 그래. 오케이. 그 뉴딜 정책은 수정자본주의고 수정자본은 복지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빈칸 뭘까? 영연방 내부의 경제 유대를 강화한 나라. 영국. 보호관세로 파운드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왜냐하면 영국은 파운드를 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식민지와 블록 경제권을 만든 또 하나의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선발 선진국이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는 각자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후발 선진국은 그러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 나라들이 어디라는 거예요? 독일 네 글자, 이탈리아 두 글자, 일본, 도고일, 그지? 독일, 이탈리아, 일본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 시장은 좁고 식민지가 적어서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경제 위기를 틈타 이것주의, 그치? 옆에 있는 전체주의. 그럼 전체주의가 집단주의하고 다른 점 뭐게요? 있잖아요. 개인주의 반대말이 집단주의인데 집단주의 중에서 극단적 집단주의가 전체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주의라면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앞세우는 건데 전체주의는요 개인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극단적이면 그게 집단주의가 돼.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특정 집단은 개인을 억압하는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앞서는 게 아니라 개인을 억압하게 돼요. 그게 전체주의예요. 자 이제 정답 가볼까요?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 히틀러의 나치당. 일본 빈칸 안 해놨네. 일본은 군국주의와, 오케이, 군국주의와. 이들 전체주의 국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조금 전에 무슨 경제? 블록 경제를 형성하여 해외 진출이 어려워지자 침략 전쟁으로 경제를 극복하고자 했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좋아요. 반공 협정을 맺고 침략을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니네 학교에서도 약간 독일어과랑 일본어과가 지나가면 전범 국가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네. 자세히 좀 봅시다. 자, 1900 몇 년? 내가 이 얘기했잖아. 1차 대전이 18년에 끝나지만 실제 마무리 19년이거든? 9년이야. 19년에 1차는 끝나고 29년에 대공황이고 2차 대전 39년이야. 19, 29, 39 그렇게 공부한다. 자, 1939년 독일이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 폴란드가 철광석이 많거든.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대전을 발발합니다. 전쟁 초기 독일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발칸반도와 아프리카로 세력을 확장합니다. 이후 독일은 소련과 맺은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자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소련은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독일이 파기한 거예요. 독일이 침공하려고. 자 일본은 대공황에 따른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1931년 이사변. 그렇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연도가 1931년과 1937년이에요. 31년에 만주, 37년에 청일전쟁. 31년 만주사변, 37년 청일전쟁. 미안. 청일전쟁이라니. 청나라 언제 맞는데 중일전쟁. 자, 만주사변을 익혀 만주를 점령하고 만주 국가를 세웠으며 1937년에는 그 빈칸 중일전쟁입니다. 그 빈칸은 중일전쟁.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유럽에서 독일이 승승장구하자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동남아시아를 침략합니다. 자 그러자 미국으로부터 이것을 받고 있었는데요. 일본이 석유 수출을 중단하는 등 일본을 제재했다. 그러자 일본은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일본은 저 모자란 석유를 어디서 공급받으려고 했을까요? 동남아시아요. 그래서 여러분 태평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자 비극적인 전쟁이 일본의 항복으로 끝나다. 태평양전 초기 일본이 유리했으나 이 해전, 미드웨이 해전 에서 미국이 승리하며 전세는 역전됩니다. 유럽에서도 연합군의 공격으로 항복하였고요. 미국은 일본의 원자폭탄 2차례 투하하고, 자 이 나라 마지막에 슬그머니 선을 포고한 나라 소련. 다음 페이지 갑시다. 전시 동원 체제와 병창 기지화 정책.
자, 일제는 대공황을 겪으면서 농업에서 공업, 광업 분야로 수탈 대상을 확대합니다. 자, 농업에 대한 수탈은 1910년부터 있었죠. 토지조사 사업부터. 이는 한국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것인데 무슨 기지로 만들려는? 병창. 자, 몇 년대부터 이제 30년대입니다. 30년대 일본의 독점 자본이 한국의 중화학 공업과 광업 부분에 침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과 북한 중에 어느 지역으로 치중됐을까? 그렇지. 거기 북부입니다. 지하전이 풍부한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장이 세워졌고요. 대부분의 발전소도 전부 북한에 있었죠. 중일전쟁 이후에는 자 봐봐. 전쟁이야. 그럼 무슨 산업이 필요해? 군수. 군수 산업 위주로 산업은 개편되었고 소비재 생산은 위축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도 힘들어졌겠죠. 한편 일제는 30년대 초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본 방직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봐봐요. 이유가 나와요. 남면 북양의 이유는 바로 일본 방직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게 한 거예요. 산미 증식 계획을 중단하고 뭘 체크한다? 남면 북양. 남면 북양. 자, 중일전쟁이 일으킨 일제는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38년에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그렇죠. 국가총동원법이고요. 이건 법이에요. 이걸 운동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걸 운동으로. 그게 법인 빈칸이에요. 자, 봐봐.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총동원은 그대로 들어가야 돼. 총동원은 그대로 들어가고 뭘 총동원하냐? 국민정신총동원.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국민정신이 들어간 정신총동원 운동이 벌어집니다. 총동원 운동이 벌어집니다. 자, 이후 일제는 전쟁동원 체제를 강화하여 일본인과 식민지인을 강제로 동원하는 국민 징용령이 내려집니다. 자, 이제 징용령이 내려집니다. 자, 여기서 연도 갈게요. 연도. 아까 총동원법이 38년이거든요. 이거 그 다음입니다. 1939년이에요. 하나 써놓으세요. 안 나와있더라. 1939년에 징용령이에요. 그리고 이거 안 나왔지만 37년에 이거잖아. 1937년에 중일전쟁. 중일전쟁 다음에 국가총동원법, 그 다음에 징용령. 참고적으로 징병제는 그렇지. 징병제는 전쟁 막바지 44년이에요. 요거하고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39년에 징용령, 44년에 징병제.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징용하고 징병은? 징용은 여러분 일하려고 끌고 가는 거고요. 징병은 병사예요, 병사. 자, 그 다음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다시 뭐로 바꾼다? 그 밑에 국민총력운동으로 바꿉니다. 자, 아까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요걸 다시 국민총력운동으로 바꿉니다. 총동원법, 정신총동원, 총력 이렇게 바뀌어요. 전환하여 밑에 두 번째 줄 보는 건데 우리 밑에 두 번째 줄 국민총력운동으로 전환하여 조선 총독이 직접 관장하였다. 됐죠? 여기 무슨 법이요? 38회 총동원법. 무슨 운동? 국민정신총동원. 그 다음에 다시 국민총력. 총동원, 정신총동원, 총력. 아, 넘어가면 안 돼. 왼쪽에 지금 빈칸이 있어야 돼. 왼쪽에 일제 침략 전쟁에 빈칸 있어. 자, 31년에 만주사변. 자, 33년에 자, 이게 뭔 말이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만들어진 기구가 다른데요. 1차 대전 끝나 국제
연맹이 만들어지고요. 2차 대전 끝나 국제 연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33년이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니까 뭘 탈퇴한 거예요? 연맹을 탈퇴해야죠. 그 다음에 37년 무슨 전쟁?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그렇게 됩니다.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다음 페이지 갑시다. 민족 말살 정책. 자, 두 번째 줄 2에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는 거 뭐라 그래요? 내선일체. 일본인가 한국이 조선이 같다. 그렇죠. 근데 왜 일선이에요? 일본과 조선이에요, 여러분. 하면서 한국인을 일본으로 동화시키려는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합니다. 자, 일제는 한국인들을 세뇌하려고 어린 학생까지 이것을 외우겠는데요. 한국 신민서사. 매일 아침마다 일본 궁성을 향해 절하게 하는 걸 궁성요배. 전국 곳곳에 일본 왕실의 조상이나 침략 전쟁의 전사를 신으로 보시는 이것 신사를 세우고 참배할 것을 강요했다. 수학교의 명칭도 한국 신민학교라는 이름의 뜻에 그렇지. 그래서 니네 할아버지들이 다니던 국민학교가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야. 자, 우리말을 금지하다. 학교와 관공서에서 한국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만을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학교 수업은 조선 과목이 폐지되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폐간됩니다. 1942년 유명한 사건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 우리말 큰 사전 편찬하고 있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무슨 법 위반으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조선어학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이거 영화도 있죠. 유해진 나오는 거. 자, 다음 갑시다. 징병과 징용. 자, 왼쪽에 먼저 그 시간 순으로 된 거 볼게요. 38년의 지원병제. 아까 봐봐. 어딨어? 그 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 있었고 징용은 몇 년이죠? 징용은 30 다음에니까 9년. 39년. 그러면 38년이면 징용에 앞선 거잖아. 그치? 그 보면 요 순서 낼 수 있다. 38년에 지원병이고 39년이 징용령, 44년이 징병제야. 보세요. 다시 38년은 그냥 지원병, 38년 지원병, 39년 징용령, 그 다음에 44년이 징병제야. 자, 내용 봅시다. 오른쪽 내용 갈게요. 38년에는 지원병제를 실시하여 38년에 지원병제. 그러면 지원병제니까 처음에 강제하지 않았죠? 사실상의 강제였고요. 그 유명인들 동원해서 막 예를 들면 아이유가 나와가지고 저 군대 가세요 막 이런 거 했던 거잖아. 아, 아이유는 좀 멀쩡한 애지. 그 현아 같은 애들, 그지? 그런 애들. 정신없는 거 가지고 막 그래. 한국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시작하였고 태평양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자 43년에는 학도 지원병제. 그 왼쪽에도 있잖아. 학도 지원병제를 시행하여 학생도 동원하게 됩니다. 일제는 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강압과 회유였다. 일제는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44년. 그렇지. 이게 징병제. 수많은 한국인 청년을 전투 끌고 갔는데 나쁜 새끼 두 놈이 나타나면. 그렇지. 이광수하고 최남선. 얘도 친일이에요. 최남선. 마지막에 이광수 최남선 다 친일이에요. 자, 한국인을 끌고 가 강제 노동을 시키다. 일제는 군인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동원했는데 모집도 날선의 방법으로 많은 한국인이 공장과 탄광에 동원되었다. 전쟁 막바지인 1944년에는 국민 징용령을 다시 개정하여. 그래서 얘들아, 그 왼쪽에 아까 그
일제 인적자살의 사건이 있었잖아. 44년에 보면 징병제, 여자정신, 근로령 실시 있지. 거기다가 징용령 개정 좀 써줘. 징용령 개정. 그러니까 징용령이 39년에 있었고 44년에 개정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니네는 다 뭐로 끌려가고, 니네도 여자 정신으로 끌려가는 거고, 쟤네들 벌써 군이 끌려가지고 사는지 죽을지 잘 모르고, 니네 엄마, 니네 아빠도 다 탄광 끌려간 거야 지금.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일제는 남성이 강제 동원되어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지. 니네도 끌고 간다. 여자 근로정신대. 여자 근로정신대를 조직하여 여성의 노동력도 수탈하였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 근로정신대를 동원할 때 보시는 것처럼 교사들, 선생님들이 그걸 저거 했어요. 권유했어요. 자기네 학생들을. 그들이 그 호정쌤이 그 일본가라고 막 권유한 거야. 자, 그 다음 법적 근거 시행되던 여성 노동력 동원은 전쟁 막바지인 1944년 거의 빈칸 여자 정신 근로령입니다. 여자 정신 근로령. 아까 여자 근로 정신대 법이 없었죠. 그래서 여자 정신 근로령을 만듭니다. 자, 동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미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합니다. 이것도 낸다. 동원 대상은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다가 아니에요. 이걸 제외하니 제외한. 왜? 이미 하고 있으니까. 도시 거주자, 그 다음에 국민학교 고학년 이상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학력을 데려간 게 아니에요. 이 시기들이. 고학년을 데려간 거예요. 몇 세 몇 세? 2세. 12세 이상. 40세 미만. 이때 끌려간 게 밑집시 이런 데잖니. 월급도 안 주고 시기들이. 한편 일제는 군 위안소를 설치하여 패전 때까지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와 점령지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여 끔찍한 삶을 강요하였다. 자, 그 다음 궁핍이 일상화되다. 자,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강제 수탈했는데요. 전쟁이 진행되면서 식량이 부족해지자 산미 증식계획 제기 출시에 산미 증식계획 제기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식량 공출 및 배급 실시합니다. 이거 식량 공출 및 배급 설명이 되었잖아. 이게 뭐였냐면은 아예 시장에서 쌀 거래를 중단시키고 국가가 전부 쌀을 통제하게 되죠. 또한 농기구, 오른쪽에 보면 나오지. 농기구, 녹그루, 수저, 생활용품도 몽땅 뺏어다가 쓰니까 저걸 가지고 탱크 만들고 총 만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부족한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소나무에서 송진까지 채취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일부 친일파는 군수물자를 자발적으로 혼납하는 등 전쟁에 적극 협력해서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 화신백화점 사장 이 새끼는 심지어 비행기를 사가지고 혼납하는 또라이 같은 새끼들도 있었습니다. 까지가 시험범위죠. 오케이. 쉬었다가 앞부분 하도록 합시다. 이거 녹화는 됐니?